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챕터가 넘어가서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파트 1 쪽이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거였었고, 그게 다 마쳤었고, 지난 시간으로. 이번 수업은 파트 이제 그 B에 들어가는, 이제 선형 쪽, 그러니까, 선형 리니어 엘지브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조난 벡터 뭐 쭉 나가는데, 이번 1학기 동안에는 저기 선형 대수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렬에 대한 그런 문제들 몇 가지를 풀고요. 벡터 이유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2학기 때 공학수학 2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이제 7은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한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행렬이나 벡터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리니어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형 시스템,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선형 1차 선형 연립 방정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는 실은 공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 전기회로 뭐 어떤 기계 구조물이랄지 아니면 최적화 문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어떤 기계 학습, 또 뭐 미분 방정식 여러 가지에서 나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행렬과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선형 대수학이 실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현대의 어떤 그런 이제 공학에서 중요해지게 되는 거는 이제 바로 컴퓨터랑 관계가 되는데요. 현재 그 모던 컴퓨테이션, 현재 우리 현대 그 컴퓨터라고 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행렬과 벡터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그 게임에서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를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그 장면을 바꿀 때 그때 그 물체들이 이동해 가는 거가 다 실은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좌표를 갖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고요. 그런 것들은 컴퓨터 내에서 이제 GPU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그 그래픽 카드에서 그런 것들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실은 컴퓨터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진 어떤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섹션에서 배울 거는요, 행렬과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냥 한번 좀 복습해보는 그런 의미로, 머리 식히는 의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들의 어떤 그 엘리먼트들의 이제 사각 박스 형태로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인덱스, 그 하나의 엘리먼트를 지정을 하는 그 인덱스가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써보죠. 그러니까 A11, A12, 그래서 A1, A0, A에 M, 이렇게 해서 뭐 A에 MN,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여기 인덱스에서 I하고 J에서 앞에 건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는 row,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그죠? 여러분 C에서도 1행, 2행, 3행, 4행 하듯이 그런 행을 얘기를 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거가 이제 열, 그죠? 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컬럼이 되겠어요. 이제 컬럼이라는 건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죠? 기둥이니까 두 번째 인덱스가 바뀌면 여기는 이제 이게 옆쪽으로 그게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행렬 A에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M by N 행렬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M 곱하기 N을 갖다가 우리가 그 행렬의 차원,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M하고 N이 같으면은, M하고 N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행렬이 이제 이 가로하고 세로와 같다는 얘기니까 사각형, 정방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요. 또 특별한 형태로서 M이라는 건 이제 행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와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행렬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숫자대로 되어 있는, 이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와 같은 형태이죠. 벡터인데 옆으로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우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행 벡터가 되겠고요. 이거의 차원은 디멘전은 n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m이 1이 아니라 n이 1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컬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컬럼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 B가 이제 이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P1에서 붙어서 이제 BM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숫자가 배열되는 그런 형태의 행렬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그 한쪽에 1차원적인 어떤 그런 디멘전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컬럼 벡터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의 이제 디멘전 길이죠. 이거는 이제 m 차원이 되겠습니다. m 차원의 그런 컬럼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으로 있는 그런 벡터, 로우 벡터, 위에서 아래로 있는 컬럼 벡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벡터를 했을 때는 뭐 따로 그림을 구별을 안 했을 텐데, 행렬하고 같이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그걸 갖다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된다. 로우 벡터인지 컬럼 벡터인지. 자, 뭐 행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성질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뭐 그냥 한번 얘기를 하면은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행렬이 차원이 같고 모든 엘리먼트가 같을 때 우리가 두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행렬이 우리가 이제 두 행렬을 더하는 거는 뭐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쭉 더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수를 행렬에 곱하는 거는 모든 엘리먼트별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하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쉽게 알고 있겠지만 법칙 성립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뭐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익히 알고 있네요. 뭐 그런 거 한번 조금 봐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행렬 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자, 행렬 곱은 자, A라는 행렬하고 내가 B라는 행렬을 곱해서 C라는 행렬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곱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A가 m 곱하기 n 차원이고 B가 n 곱하기 p 차원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앞에서의 열과 뒤에서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곱이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렬은 m 곱하기 p 차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A 행렬이 지금 이쪽이 지금 m이고요. 행이 m이고 그 다음에 열이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는 요 길이만큼 이제 그 행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가 n개의 길이, 여기 길이하고 이쪽에 높이가 같아야 되겠고요. 그거가 여기는 이제 그게 말하는 행렬에서 이쪽은 이쪽 길이는 요거 똑같은 m이 되겠고요. 이쪽은 요거랑 여기 맞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JK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 이제 J번째 행 곱하기 그 다음에 K번째 열을 갖다가 쭉 더 곱해서 더하게 되는 요거 곱하기 요거 두 이제 길에 갖다 곱할 수가 있잖아요. 다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CJK가 됩니다. 그래서 CJK는 그러니까 이제 썸메이션으로는 L이 1에서 N까지 A의 J의 L, P의 L의 K 자, 이런 것들을 갖다 곱을 다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기 엘리먼트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뭐 여러분들 다 뭐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두
두 개의 이제 행벡터, 로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숫자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죠? 1, 4, 9니까 14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두 개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행벡터 곱하기 열벡터, 아니, 열벡터 곱하기 행벡터. 이것도 곱이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가 지금 3 곱하기 2고요. 이거는 1 곱하기 3이잖아요. 두 개 곱하기 되면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2, 4, 6, 3, 6 이런 식의. 그래서 두 행렬을 곱은 당연히 우리가 뭐 이제 이런 법칙이 성립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순서를 먼저 곱하느냐 그거는 똑같은데 그냥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배 법칙 성립하고요. 순서만 안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있으면은 C 플러스 CB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자, 이와 같은 행렬 곱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응용이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지금 특히 이제 그 선형 변환에 관계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들어보겠어요. 뭐 어떻게 또 쓰이는지.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그 회전 변환 여러분 배웠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좌표선에서 x, y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요. 반시계 방향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먼저 길이는 같고 그대로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좌표를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x, y에 대해서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 알려진 식이니까 여러분 쉽게 유도 과정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서 써보면은 코사인 세타의 y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타가 0도다 회전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x, y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돌아감에 따라서 x 좌표는 감소하고 y 좌표는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요 변환식 우리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떤 세타로만 이루어져 있는 행렬, 이 회전 변환에 관계된 행렬을 정의할 수 있고 그 행렬에다가 원래의 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컬럼 벡터를 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새로운 좌표가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는 우리가 새로운 좌표가 혹은 원래의 어떤 값이 선형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값으로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항상 그 관계식을 우리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벡터 곱하기 로 벡터, 원래 값을 나타내는 컬럼 벡터 곱하기 행렬 변환식, 행렬 변환을 나타내는 어떤 행렬,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곱이 이제 새로운 어떤 값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컬럼 벡터를 하나의 x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런 회전 변화를 나타내는 세타 그만큼 그거 곱하기 그 다음에 원래 컬럼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세타를 한번 돌리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세타가 아니라 이제 알파를 돌린다. 알파 각도만큼 돌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x 프라임이 원래 좌표에 대해서 내가 알파 각도만큼 돌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좌표를 다시 한번 이번엔 베타 각도만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파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타만큼 돌렸다고 쳤을 때, 쳤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x2 프라임은 r
베타의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가 내가 요걸 위에 걸 이용을 하면은 r 베타의 r 알파의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두 번 변환하는 거는 원래 거에다가 변화를 나타내는 두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방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의 행렬로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게 나올 거냐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플러스 베타 x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 2x2 행렬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하나의 2x2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행렬은 바로 이제 그 원래를 갖다가 바로 한 방에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변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라는 거는 실제 행렬의 곱을 갖다가 쭉 곱하게 되면 그 연속적인 걸 다 우리가 일일이 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방에 바로 쭉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형 변환에서 멀티플리케이션 의미는 무엇이냐? 그걸 반복해서 그런 변환을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겠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닝. 자, 운동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모델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특정한 양만큼의 이제 걷기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몇 칼로리를 소모하냐면은 1시간에 350 칼로리 per hour. 1시간에 350 칼로리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스클링.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그러면은 500kcal per hour 좀 더 많이 소비하고요. 조깅, 그죠? 뛰는 게 가장 이제 많은 소비를 하겠죠. 그거가 950을 칼로리 per hour를 소비한다. 어떤 사람의 자기 체중과 어떤 운동 어떤 그런 이제 그 양에 대해서 운동 어떤 강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딱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쭉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요일별로 얼마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쭉 이렇게 붓기 표현했다고 쳐요. 자, 그래서 그걸 행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그다음에 바이스클링, 그다음에 이제 조깅 하는 거를 하고 그게 이제 칼럼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행은 요일별로. 그래서 월요일 날, 그다음에 Monday, Wednesday, Friday,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각각의 날짜별로 각각의 이제 그 했던 운동들의 양을 쭉 이렇게 몇 시간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요. 그래서 1, 0, 0.5시간,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1시간, 1시간 30분,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1.5, 0, 0.5, 엄청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토요일 날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한 거예요? 지금 이게 4시간 반을 갖다 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요일별로 우리가 그럼 몇 칼로리를 이 사람이 소비를 했는지를 갖다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각각 이제 소비한 양 갖다 곱하게 되면은 350, 500에 950 이걸 이제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W 한 시간 곱하기 시간당 칼로리 소비가 나오고요. 시간 곱하기 이번에 바이스클링 그다음에 조깅 각각의 그 시간에 따라서 버닝이 되는 그 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양을 곱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태운 양이 운동한 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에 대해서는 825 칼로리, 1325, 1000, 24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하는 데서 좀 체계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봤더니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어요. 가지고 이 사람이 실은 이제 몸무게를 잘못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좀 조금 더 커져야 되는 숫자라고 하면은 다 새로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이 부분 이 컬럼 벡터만 내가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 칼로리 소비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오소곤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변화를 안 주게 섞이지 않게 이렇게 쭉 가르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그것도 뭐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예를 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재에 땅이 있고 어떤 그 지역이 있고요. 그 주거 지역이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지구 그러니까 지금 지역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게 그 주거용으로 허락이 된 건지 아니면 뭐 공업용으로 공장용으로 된 건지 상업용으로 된 건지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커머셜 상업지구, 가게 같은 걸 세워주는 상업지구가 이제 25%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 지구가 지금 20%가 공업용 지구고요. R은 이제 사람이 주거하는 이제 주거 지역이 55%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각각의 지구가 이렇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하죠. 무슨 뭐 가게를 열었다가 이제 그게 뭐 그냥 주택이 들어서기도 하고 주택의 일부를 허물고 공장을 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변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갖다가 통계를 내봤더니 5년 동안에 한 타입에서 from one type to another 가는 거가 요런 우리가 이제 그 규칙이 나왔다고 쳐요. 자, 이거는 이제 상업 지구에서 먼저 커머셜에서 상업 지구에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거는 레지던셜 기다려 보고, 그게 이제 그 C로 가는 거, I로 가는 거, R로 가는 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업지구가 있다. 그럼 상업지구에 그 5년 후에 봤더니 70%, 확률적으로 0.7이죠. 0.7은 그대로 그냥 상업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 0.2, 확률적으로 0.2는 그 산업지구로 공장으로 빠지는 거고요. 0.1이 나머지 0.1이 이제 주거로 바뀝니다. 이런 우리가 통계 분포를 가지고 있는 세 개를 다 합친 게 1이 되겠죠. 그 다음번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같으면은 그대로 남는 거 90%가 남고 0.1이 그냥 커머셜로 상업으로 바뀌고 제로가 이제 이게 공장이었다가 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0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레지던셜에서 커머셜로 가는 건 또 거의 없고요. 인더스트리얼로는 일부가 가고 그다음 다시 대부분은 다시 그대로 그냥 주거지구로 남습니다.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그 룰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시간마다 다르고 하긴 한데 그냥 우리 분사적인 모델에서 얘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하고서 한번 이제 이거다가 그 변화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변환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순간에 지금 커머셜이 얼마가 있고 인더스트리얼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레지던셜이 얼마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각각에서 이걸 쭉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5년 후에 각각이 이제 얼마의 비율로 바뀌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지금 커머셜인데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이 0.7만큼이 다시 커머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요거에다가 이만큼이 인더스트리얼에서 C로 오는 거니까 다시 C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써보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0.7 곱하기 세모에다가 0.1 곱하기 네모, 이게 너무 잠깐만 숫자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어떤 해에서 C, I, 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0.7의 C, 0.1의 I 더하기 0.2구나. 0.2 맞죠? 그다음에 0 곱하기 R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면 어떤 해에서는 C에다가 0.7의 그 확률만큼 커머셜로 가는 거고, 인더스트리에서 0.1만큼의 확률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확률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년 후에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와 같이 A가 지금 A를 우리가 만약에 컨스탄트라고 가정한다. C는 이제 뭐 시간별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근사적으로 오늘 가정하기를 A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어떤 순간 현재 지금 각각의 지금 그 용도별 비율이 있는데 그게 다음에 얼마가 될지는 오로지 이 행렬만 곱하면, 그러니까 이 전 스테이트하고 이 행렬 곱하면은 그 다음에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얘가 어떤 식으로 그게 변경이 되어 왔냐라는 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 순간 그 순간의 그 용도 비율에다가 요것만 곱하면 다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절차가 쭉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게 쭉 시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바로 그 전 시간 바로라는 말 약간 이상하게 나도 뭐 처음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랄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5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바로 전 스텝에서의 어떤 정보만이 이 다음 스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식의 우리가 프로세스를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게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랜덤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그 브라운 운동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접시에다가 고요한 접시에다가 이 어떤 그 씨앗을 떨어뜨려서 씨앗이 쭉 이렇게 떠서 둥둥 떠다니는데 쭉 움직여 가는데 그 움직여가는 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가 이 다음 순간에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 막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이 다음 순간 얘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어떤 순간에 얘가 어디로 갈지는 오로지 그 전 순간에 여기 위치하고 요거에 의해서만 이제 그 다음에 가지는 그 현재 상태, 미안합니다. 어디로 갈지 현재 어디에 있는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은 랜덤하게 되는 거죠. 랜덤하게 되는 거고, 그 랜덤한 거는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의 움직임이 그 전에 어느 히스토리만 따라서 움직이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현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그거가 바로 이제 스토카스틱 프로세스 혹은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는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그 역사 히스토리를 가지고 쭉 왔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이미 다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막 뛰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는 실은 이쪽 방향에 쭉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실은 이쪽 방향 직선 운동을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 경우 내가 어떤 랜덤한 요소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모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그젠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 그리고 이때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상태, 이 전의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전이를 주는 저와 같은 매트릭스를 갖다가 우리가 스토카스틱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카스틱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확률이니까 전부 다 음수이면 안 되는 거고요.
0이거나 0과 A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각각의 컬럼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1이 돼야 돼요. 행은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컬럼은 다 더했을 때 1이 되어야지 우리가 확률적으로 빠짐없이 다 챙기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리고 저건 기본적으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뭐 정확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009년도에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용도가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면 저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처음 했던 내가 비율 25%, 20, 55%, 2004년도 그걸 가지고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2009년도에 그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다시 또 요거를 A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다 또 이제 5년에서 2014년 또 한 번 A를 곱하면은 2019년.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계속해서 A를 갖다 내가 곱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쭉 전이해 나간다라는 그 말고 프로세스에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걸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제 행렬 곱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치 행렬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전치, 트랜스포지션.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행렬에서 열과 행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행렬 A에다가 T, 원래 T 마크가 이제 전치 행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A 행렬의 전치 행렬의 I하고 J는 원래 행렬의 J하고 I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치 행렬을 한 번 더 전치 행렬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A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행렬의 합의 전치 행렬은 각각의 전치 행렬의 뭐 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 유의할 점은 두 행렬 곱의 전치 행렬은 이제 이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증명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특수한 형태의 매트리스들을 좀 소개를 하겠는데, 앞에서 실은 강의하면서 한번 좀 몇 개는 나왔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칭 행렬이다, 시메트릭 매트리스다라는 거는 전치 행렬과 자기 자신이 같을 때, 그때 그게 이제 우리가 대칭 행렬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n by n 행렬이어야 될 거고, 이렇게 사각 행렬의 스퀘어 매트리스여야 될 거고, 1, 2, 3, 4, 5, 6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것 하나가 우리가 배웠었죠. 스큐 시메트릭은 뭐냐면 전치 행렬이 마이너스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스큐 시메트릭이면은 대각성분은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각성분은 변하지 않는데 마이너스만 같아야 되니까 0만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1, 2, 3 이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인 성분끼리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행렬 여기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상삼각행렬이라고 말하는데 upper triangular 상삼각행렬, 여러분 뭐 위삼각행렬 얘기하던데.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쓰죠. 왜냐하면은 이 대각성분 아래쪽이 아래쪽은 0이고요. 살아있는 거는 위쪽만 살아있는 겁니다. 어퍼 트라이앵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갖다 보면 대각성분을 포함을 해서 그 위쪽이 값이 있고 그 아래쪽 중요한 건 그 아래쪽 값이 0이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대용되는 개념은 로어 트라이앵글러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대각선분이 있으면은 아래쪽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위에 쪽은 0이 돼서 로어 아래쪽에만 지금 이제 엘리먼트 0이 아닌 엘리먼트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하삼각형량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형량 다이아고널이다라는 거는 대각성분만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대각형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거는 1, 1, 1, 0, 0, 0 그렇죠? 이거 이제 I라고 이제 우리가 딱 이건 자기 이름이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가 여기다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제 그런 우리가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칼라 매트릭스는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그냥 컨스탄트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성분이 꼭 1이 아니고 어떤 컨스탄트인데 이제 같은 컨스탄트인 거.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스칼라 매트릭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개념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에서 핵심적인 얘기, 이제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에 관계된 거예요. 이제 체계적으로 푸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가우스가 고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연립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겠죠. A11 해가지고 A1n에 X1이 B1이 되겠고요. 쭉 해서 이제 A의 M1이 X1까지 쭉 해서 A의 MN에 XN이 B의 M.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퀘이션은 M개가 있고요. 언노운은 N개가 있어요. 미지수는 N개가 있는, 그러면 이게 Bn이 아니라 Bm이죠. 잠깐만, 맞죠? 잠깐만, Bn이 B1에서 Bm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자, 일반적으로 이제 M하고 N이 다른 아주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1차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죠. 개수들만 쭉 모아서 N의 그다음에 A의 M1에서 A의 MN 이거에 X1에서부터 변수가 이렇게 XN까지 하고 곱해진 게 이제 우변에서는 이제 P1에서 여기서는 PN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코피션트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M 곱하기 N 차원을 가지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솔루션이라는 거죠. 솔루션 해가 되겠어요. 솔루션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AX 곱하기 A에다가 이제 솔루션 벡터 X를 갖다 곱한 거가 소문자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컬럼 벡터나 로 벡터를 그 대문자, 그러니까 볼드 페이스에 이제 X하고 B로 표현하고 있고, 행렬은 이제 대문자로 표현하는데 칠판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쭉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가 뭐 0이면은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고요. B가 0이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non homogeneous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면 미지수는 뭐 항상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계수 행렬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항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 tilde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A11에서부터서 쭉 A1까지 그냥 쭉 A를 쓴 다음에 맨 이쪽에다가 이제 BM을 쓰는 겁니다. 이게 B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맨 밑에다가 어차피 요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 행의 개수하고 이쪽의 개수가 같은 거니까 똑같이 쓸 수가 있죠. A에 그치 M1에서 A에 N에 그치 이제 B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행은 M개인데 그 열이 N 플러스 1개가 되는 조금 더 확장된 우리가 그런 매트릭스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두 개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점선을 이렇게 대시드만 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매트릭스, 이 A하고 B로 이루어진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 자주 쓸 텐데 앞으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 행렬 얘기했던가?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x는 항상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그냥 변할 수 있는 양만 쭉 이렇게 다 우리가 값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A tilde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 이퀘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그냥 다 고스란히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제 행렬이 되겠어요. A tilde.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A tilde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신 연립 방정 어떻게 이제 푸는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뭐 2x 플러스 5y가 2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뭐 연립 방식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이제 방법 써가지고 풀겠죠, 그죠? 자, 그럼 요런 연립 방식으로 나타내는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겠죠. 2, 5,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대부분 다 학생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은 우선은 2x 플러스 5y 됐고요. 이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행에서 2를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행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x가 소거가 되잖아요, 쉽게, 그죠? 그러니까 x가 소거가 되고 남는 거는 5개 남는 거죠. 마이너스 26.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 5, 2에 0, 13, 마이너스 26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첫 번째에다가 몽땅 다 2를 곱해서 그거를 여기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일반식 푸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푼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y 하나만 남았으니까 y를 구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을 갖다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R1 첫 번째 로로 붙어서 우리가 대입을 하면은 x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형태인데요. 실은 이 비슷한 우리가 이제 이 굉장히 개수가 많다. 연립 방정식이나 아니면 and or와 이 어떤 미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막 뭐 형태를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그게 이제 중구난방일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인 방법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A tilde라는 매트리스가 어그멘티드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서 뭘 했냐면은 지금 이 아래쪽, 이 앞에 있는 이 계수 행렬에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0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죠? 0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적절하게 해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이 위쪽이 살아남고 아래쪽이 다 0이 되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넣고 보면 마치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글 치는 이 행렬이 사각행렬은 아니기 때문에 사각행렬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겠지만은 하여튼 위쪽 부분이 살아남고 아래쪽은 0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행렬들을 자극하고 빼가지고 행들을 자극하고 빼서 이쪽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가우스 일루미네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얻어진 다음에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 맨 이제 그러면 밑에 있는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해를 가지고서 그 위에 거에 대입을 하면은 다른 해를 또 구할 수가 있고 두 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위로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 해를 하나씩 구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back substitu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형 연립 방식을 푸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고 백 서브스티튜션으로 이제 해를 갖다가 쭉 구해 올라가는 것.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단순한 형태에서 봤었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이 전기 회로에서 또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25ohm이고, 여기가 15ohm이고, 여기가 15ohm이고, 여기가 15ohm. 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냐면은 변수 우리가 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리고 전압이 여기에 90V, 여기에 80V가 걸려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전류가 I1, 그 다음에 이쪽 흐르는 걸 I3, 이쪽 흐르는 거를 I2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흐르는 I1, I2, I3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키리호프 법칙을 쭉 적용을 해서 우리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하는데, 우선은 키리호프의 커런트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요 점하고 이 두 점, 이게 이제 그 도선이 갈라지는 두 개의 포인트에서 전류의 합이 흐름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I2가 들어가서 I1과 I3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Q점에서, 그죠? Q점에서 그렇고, 이제 P점에서는 두 개가 들어와서 I2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P점 같으면은 I1하고 I3, I1과 I3가 들어가서 I2가 돼야 되니까, I1 마이너스 I2 더하기 I3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Q점에서는 I1과 I3가 들어와서 I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마이너스 I3가 0.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전류 공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압 공식. 전압 공식은 우리가 룩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돌고요. 1번 룩.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돌죠. 2번 룩. 이렇게 하면은 전압의 규칙을 이용을 하면은
1번 룩을 따라서는 지금 이게 90V가 이쪽 따라 90V가 올라갔죠? 올라간 게 여기서 한번 전압강화 일어나고, 그죠? 그거가 그러니까 90이 지금 올라간 거가 여기 15ohm에서 I3가 지나가면서 전압강화 한번 일어나고요. 15의 I3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I2가 15ohm을 지나면서 한번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I3 10에다가 I3가 이제 15ohm을 지나가면서 또 이 세 개의 전압 강화가 올라간 것만큼이 다 상쇄가 돼야 되니까 두 개 갖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0의 I2 더하기 25의 I3가 9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2번을 통해서는 20의 I1 더하기 10의 I2가 8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지수는 I1, I2, I3 세 개고 식은 4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0, 10, 25, 그 다음에 20, 10, 0에 I1, I2, I3 이거가 0, 0, 90, 80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 행렬로 바꿀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 어그먼티드 매트릭스 저거를 우리가 연결할까? 공간이 없으니까 지웁시다. 행렬이라 무시 쓸 게 많네요. 자, 그럼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 마이너스 1, 1에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0, 10, 25, 90, 20, 10, 0에 8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말한 그런 형태로 바꾸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고자 뭐냐면은 요거 첫 번째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첫 번째 이퀘이션이고 우리가 이제 이 단계에서의 피봇 이퀘이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거 어떤 중심축이 되는 어떤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 첫 번째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피봇 엘리먼트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요 피봇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요것들을 우리가 다 날릴 거예요. 적당히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실은 아래쪽을 날린다는 건 뭐냐면 이퀘이션으로 보면은 I1 다른 이퀘이션에서의 I1에 해당하는 계수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건 이제 여기에다가 이건 그대로 이제 첫 번째 피봇 이퀘이션은 그대로 되고요.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첫 번째 거를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0, 0, 0,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R2에다가 R1을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는 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놔둬도 돼요. 25, 90 놔도 되고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원래 거에다가 R1 첫 번째 행에다가 20을 곱해서 뺍니다. 빼면은 이제 마지막에서 이쪽 계수를 날릴 수가 있고요. 30, 마이너스 20, 8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연립방정식에서는 이제 첫 번째를 제외하고서는 다 I1에 대한 계수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소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은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I2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의 계수를 날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그러려면 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피벗 이퀘이션 그 다음 단계에서의 피벗 이퀘이션 해야 되고요. 요게 피벗 엘리먼트가 돼야 되는데
이 피봇 엘리먼트가 0이죠. 그럼 내가 뭘 곱해도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순서를 전체로 바꿉니다. 이런 좀 뭔가 트리비얼한 이런 것들 0이 들어가면 내가 해당하는 거에서 쓰고자 하는 피봇 엘리먼트 0이면은 그거를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파셜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셜 피보팅.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걸 맨 밑으로 보내고 이건 위로 올리게 되니까 0, 10, 25, 90, 그다음에 0, 30, 마이너스 20에 80, 그다음 0, 0, 0,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퀘이션에서 뭐 맨 밑에 있던 걸 내가 그 다음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전혀 어떤 우리가 풀고자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계산상 절차상으로는 그게 필요한 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파셜 피보팅 말고 이제 풀 피보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값에 이제 그 0인 경우 뭐 이거 갖다가 이쪽으로도 이제 변 이쪽으로도 이제 그 칼럼도 그렇게 식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풀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변수를 섞이는 것 때문에 이 계산상으로 복잡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하지 않겠고요. 그냥 이렇게 0이 되면 위아래에서 행만 바꿔주는 걸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파셜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피벗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피벗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그 아래쪽을 0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해보면은 그게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eliminating I2를 갖다가 없애는데요. 똑같이 1-1에 0이 되고 0, 10, 25, 90 이거는 남아있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할 때 이제 우리가 R3에서 여기에다가 3배로 곱해서 밑에 거를 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0, 0에 마이너스 95에 마이너스 190이 나오고요. 0, 0, 0,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가 0이고요. 두 번째 이퀘이션은 10의 I2 플러스 25의 I3에 이게 90인 거고요. 그럼 세 번째 게 마이너스 95의 I3가 마이너스 190이니까 이거를 푼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I3가 2인 거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구할 수가 있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I2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I2가 4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I2, I3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 I1이 구해지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죠? 그래서 I1이 2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사이즈가 크더라도 비슷한 절차를 계속해서 해서 결국 이런 형태를 만들고 맨 마지막 항에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변수를 구하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푸는 거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는 이 단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면서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back substitution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것도 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이 아마 변수가 많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봐서 가장 빠른 패스를 통해서 이제 풀고 이럴 텐데 이런 절차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은 이런 정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컴퓨터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사이즈의 그런 연립방정식이건 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딱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좀 궁금하시면은
2학기 때 재료 수치에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보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매틀랩에 관련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하여튼 자 그런 어떤 논리적인 절차를 갖다가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오퍼레이션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두 개의 행을 갖다가 우리가 바꾼다랄지요. I하고 J를 바꾼달지 아니면 어떤 행을 내가 다른 행에서 어떤 상수를 곱해서 얘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더한달지 아니면 어떤 행을 에다가 우리가 그걸 쓰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행에다 자기 자신에다가 0이 아닌 0을 곱해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거.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가지고 행들을 갖다 쭉 변환을 하고 이러는 절차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elementary 이거를 우리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elementary row operation,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하고요. 행에 대한 어떤 연산, 행 연산이라는 거죠. 기초 행 연산 뭐 이런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했던 건 뭐냐면은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연립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형계가 선형계 S1은 내가 어떤 이와 같은 엘리먼트 오퍼레이션들을 한 번 내지는 여러 번을 적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연립 방정식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S2로. 그러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보내면은 S1과 S2는 뭐냐면은 이퀴벌런트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로우 이퀴벌런트하다. S1, S2를 나타낸 행렬은 분명히 달라요. 행렬은 분명히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의 그런 시스템 S1, S2는 해가 같다라는 거예요. Have the same set of solution.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립방식 푸는 있어 우리가 항상 암묵적으로 했던 거죠. 이렇게 막 변환하는 것들이 해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쭉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경우에는 우리가 해가 유니크하게 정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선형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방정식은 m개 이퀘이션이 있고요. 미지수는 n개가 있어요.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미지수의 개수보다도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오버 디터민 돼 있다. 좀 우리가 과하게 뭔가를 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릭 서킷에서 I1, I2, I3 변수는 3개인데 식이 4개가 나왔잖아요. 실은 보면 우리가 P하고 Q에 대한 거가 P는 들어가고 달라지는 거고 Q는 어떻게 나가는 거 실은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만 적용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과하게 좀 이렇게 뭔가를 조건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over determine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개가 이제 m하고 n이 같으면은 그러면은 determine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딱 뭐 하나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m이 n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미지수보다도 조건의 개수도 적은 거죠. 그건 내가 분명히 어떤 경우에든 내가 유니크하게 그걸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under determined 있다. 뭔가 조건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이제 두 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consistent하다. consistent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해가 하나나 그 이상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이거나 아니면 실제 선형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무수히 많거나 infinitely many solution. 유니크한 솔루션이거나 one infinitely many solutions. 가지고 있는 경우는 컨시스턴트하다. 이게 그러니까 해가 뭔가 앞뒤가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inconsistent하다, 앞뒤가 안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해가 없는 경우에 분명히 방정식은 세웠으나 해가 없다라는 거는 뭔가 그것들이 어떤 조건이 다른 조건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가우스 소호법은 이 모든 경우를 다 다룰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각각의 형태가 나오는지를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유니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봤으니까 infinitely 이렇게 좀 자세히 씁시다. 가우스 for no over infinitely many solution. 자, 첫 번째 무수히 많은 경우. 무수히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보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가 0이다. 자,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해는 무수히 많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z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xy는 항상 나오잖아요, z가. 그 무수히 많은 해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한번 적어보면 1, 1,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고 내가 가우스 소호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1,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우스 소호법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한 개 0 가다가 한 개 한 개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해가 나오고 쭉 올라갔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1. 그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는 거. 또 이런 형태도 있겠어요. 뭐냐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1이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가 0. 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z가 1. 자, 봐봅시다. 이 세 번째 식은요. 여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더하면은 그럼 실은 세 번째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죠? 이 위에 두 개 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요 세 번째 조건은 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은 이제 두 개밖에 이제 없는 건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이걸 가지고서 계산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치면은요. 이거를 내가 1, 1, 마이너스 1, 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2, 0, 마이너스 3, 1 이런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가우스 소거를 갖다가 열심히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이고 1,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래서 1로 소거하니까 여기 나오고 그 다음 밑에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죠? 첫 번째 2를 곱해서 여기서 빼고요. 2를 곱해서 여기서 또 빼. 여기에서 2를 여기를 여기에서 이제 빼고요. 2를 곱해서 여기에서 빼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두 개가 같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진행을 하면은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은 0, 0, 0, 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 실은 이제 우리가 맨 밑에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있으나마나 한 거고요. 요거를 제어해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랑 마찬가지로 두 개 정도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속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이 만약에 다른 식의 선형대라고 나타날 수 있으면은 그게 맨 마지막에 0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신기한데. 자,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두 번째는 no solution이다.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2고요. x 마이너스 y가 0이고 x 플러스 2y가 1이다. 자, 이건 좀 오버 디터민 되어 있죠. 뭐냐면은 변수가 두 개인데 지금 식이 3개가 나왔고요. 보면은 당연히 3개를 만족하는 x, 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한번 푼다고 하고서 이렇게 쭉 보면은 1 마이너스 0이고 1, 2, 1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걸 다 빼고요. 그러면 1, 1,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서 다시 이걸 빼게 되면은 0,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 1, 2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0, 0,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면 이게 해가 없는 경우에는 맨 밑에가 자,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앞에가 계수가 다 0인데 우변이 0이 아니다. 이런 걸 만족하는 우리가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고로 이런 형태로 맨 밑이 이게 불일치한 0인데 이쪽은 상수는 0이 아닌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혹은 이렇게 만약에 x 플러스 y 더하기 z가 2이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z가 2고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z가 4다 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거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면은요 좌변은 밑에 식은 좌변은 밑에 식이 똑같아져요. 더해보면 똑같은데 우변이 3이어야 되는데 이게 4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요거를 만족을 하는 xy 식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보면은 자, 이거는 1, 1, 1, 1에 1 마이너스 2, 2에 2에 그다음에 2 마이너스 1, 3에 4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 쭉 가우스 소거를 해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은 1, 1, 1, 1, 0, 마이너스 3, 1, 1, 0, 0,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를 보이는 게 오늘의 퀴즈예요. 여러분 가우스 소거를 뭐 한 두어 개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거랑 똑같이 좌변에는 전부 다 0인데 우변이 0이 아닌 그죠? 이걸 만족하는 x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우스 소거를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그 형태에 의해서 그건 우리가 모든 가능한 케이스가 다 소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만 이제 우리가 자, 그거 정리하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하고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